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 박태훈 전문가입니다. 이제 금일 증시 코스피로 설명을 좀 들어드릴 텐데, 이제 2,900포인트로 처음 증시를 시작했지만 점차 이제 좀 약세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워주는 흐름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이제 9시부터 10시 사이는 좀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라고 누차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의 순 매도세로서 약세를 좀 지속해가는 모습 코스닥도 똑같이 나타내 줬고요. 거래량 자체로는 좀 크지 않았지만 오전 증시 흐름에 대해서 전날에 대한 저점 이탈까지도 다시 나올 것인지 방향성을 보아야 한다고 제가 오전에 이렇게 뭐 10시 사이에서 브리핑으로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정확하게 장초반 코스닥 기준으로선 1%의 반등이 좀 이렇게 나와주는 흐름이었지만 1.-14% 음봉으로 전환했고 장초반 고점 대비 2% 넘게 빠져주었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 대비 1% 이상 빠진 시장이었습니다. 뭐 금일 시장 굉장히 좀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대해서는 많이 좀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장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상한가를 기록한 이제 종목이 있었죠. 그 종목이 바로 뭐냐, 이제 바로 한국석유입니다. 이제 한국석유를 좀 설명드리기 앞서 이슈를 한번 체크해 보면서 시장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지속적으로 유가에 대한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을 했었었고, 이제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유가의 가파른 움직임들은 국내에서도 수입을 하는 만큼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나타내 주었고,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변화는 이제 오히려 이제 국내 증시의 리스크로 번지는 만큼 오전 중에 잘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하게 그 수혜를 받는 부분은 이제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흡수하게 되죠. 그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 다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금일 시장 상승폭을 나타내는 좀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뉴스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전에 매일 띄워드리는 기사 내용 아침에 체크해 보라고 매일 띄워드리는 이슈죠. 오전 브리핑 기사 내용 중에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방침을 했다고 미리 띄워드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서 무력전쟁 분위기가 고도화하게 되겠죠. 전쟁 임박에 따라 외인 기관들이 국내 증시에 자금들이 이탈을 하면서 좀 국내 증시가 흔들리기도 한 것이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럽은 현재 천연가스의 사용량 3분의 1을 러시아 공급분에 의존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러시아는 천연가스 에너지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 고조에 따라 강력하게 무기화하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뭐 제재하면 가스를 끊겠다, 옛날부터 전에도 이렇게 나왔던 이슈고, 이제 금일 같은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이 에너지 관련주로 이렇게 좀 가파르게 상승, 수급폭의 상승을 보여준 것이고, 또 뭐 흥구석유도 마찬가지죠. 중앙에너비스 마찬가지고 한국석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분봉상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이렇게 탄력을 전혀 받지 않고 거래량이 실리지 않다가 급격한 거래량을 이렇게 동반해주면서 수급폭이 몰리게 된 것입니다. 지수가 더군다나 이제 불안정하게 되면 쏠리는 테마에만 집중하게 쏠리기 때문에 수급폭이 이렇게 가팔라지게 된 것이죠. 뭐 잠깐의 조정도 뭐 보여주긴 했으나 조정폭 이내 크지 않았고, RSI 지표도 보면 관매수 구간으로서 쭉 지속적으로 수급을 돌파해주면서 상한가를 단숨에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리딩을 통해서 실시간 이슈 브리핑 드리는 것이고, 앞서 시장의 방향성까지 같이 잡아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들 내용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한국 석유가 어떤 이유에서 좀 탄력 받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석유 이제 한국 석유 말 그대로 이름마저 한국 석유입니다. 뭐 석유류 제품 제조 업체로 이제 1964년에 설립이 되었죠. 한국 석유가 이제 생산하는 아스팔트, 방수 시트 제품은 이제 주로 건설 산업에 사용이 되고 산업용 용재료인 이제 솔벤트는 타이어, 페인트 공업, 고무 제품 등 제조에 사용되고 있으면서 이제 기업 이름까지 한국 석유입니다. 국제 유가가 이제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이 수요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좀 사라지면서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석유가 뭐 상한가까지 달성을 한 이유인데,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에너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이제 키워주면서 상승폭을 이끌어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 석유 같은 경우는 2021년 뭐 4월 초기에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 주었고, 그 이후에는 추세를 이렇게 점점 이탈해주면서 하락폭으로 지지부진했습니다. 뭐 다만 일단 한국 석유가 가파르게 탄력받은 모멘텀 그냥 가볍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전에 2021년 9월 16일 뭐 이때도 에너지 대란이 좀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죠. 이렇게 몇 번을 상승폭을 거치면서 하락폭도 거치면서 좀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들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한국 석유 좀 가볍게 체크를 해드리자면 일단 이전에 시세가 좀 크게 분출되었던 이제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이제 9월 이제 중순부터 이제 10월 초까지 에너지 대란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이때 보시게 되면 일단 한국 석유 같은 경우는 23%까지 상승폭을 좀 나타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여기 일단 외국인 일별 거래 동향 차트를 보게 된다면 9월 중순 기준으로 이제 외인들이 다 털어내주고 이렇게 털어내주고 이후에 또 한 번씩 물량을 또 털어내주면서 주가의 포기 추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분출해주고 난 이후에 다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며 비중은 높여가되 이제 가격 부분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추세가 이렇게 낮아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좀 크게 확대를 한번 해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 석유 같은 경우는 만원 이탈폭을 보여주지 않고 만원 지지선으로 계속 이평선 부근으로 계속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가볍게 체크하자면 만원에서 11,500원 정도 이 사이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탈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이제 흐름들이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나타내 주었고, 기관 또한 이제 매집하고 있는 흔적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뭐 주봉으로도 한번 체크해 보자면 일단 주봉 금일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거래 대금이 이제 실려 주었기도 했고, 다시 한번 큰 폭의 시세폭을 분출해준 이유 이렇게 점차 추세는 하방으로 이어졌으나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주봉으로 봤을 경우에 이렇게 큰 시세폭에 물려있던 매물들이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자 물량들이 많이 털어내면서 이제 몸집 자체가 좀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이내 이렇게 횡보하는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고 거래 대금까지 실려주면서 이렇게 큰 폭으로 가파르게 이렇게 상한가로 달성해 주었던 이제 그런 흐름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대란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 고조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이 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봉으로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이게 일단 상단에 있던 매물대들이 좀 많이 소화가 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 금일같이 이렇게 상한가를 가파르게 이뤄줬다, 이 부분들 자체는 위에 일단 매물대 자체가 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수급이 도달할 수 있었고, 시장 지수가 그렇게 좋지 못함에 따라 이제 주도되는 테마에 수급폭을 한꺼번에 쏠렸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바로 상한가가 나타낸 흐름이죠. 일단 한국 석유 같은 경우의 흐름은 일단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한번 일단 금일 시세가 분출이 돼 주었고, 저항선 14,900원 부근
이 부분이겠죠. 14,500원. 14,500원을 뚫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고, 일단 1차적으로 15,900원 부근 상단까지 1차 목표가 잡으시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선 13,400원, 13,400원 부근으로 짧게 단기적으로 체크하시고 단기적인 운용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석유 브리핑은 금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내일 또한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봐드리는 여러분들의 눈이 되어 드릴 테니까 내일도 잘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